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PDF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큐넷에서 시험 정보 찾아보기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공식 사이트는 qnet.or.kr 사이트가 되고요. 관련된 사이트에서 저희가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컴퓨터라고 검색을 한번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제일 밑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제도가 나와 있고요. 자, 관련된 자격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 정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 정보의 기본 정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나 그림을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켜 채색은 물론 조형을 제작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자격 제도를 제정했다라고 돼 있죠. 수행 직무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에 관한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광고, 편집, 포장 디자인 등의 원고 지시에 의한 컴퓨터 활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그런 직무가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홈페이지는 아까 전에 보셨던 큐넷 사이트가 될 거고요. 진로 및 전망이라고 하게 되면 광고, 제작업체, 프로덕션, 방송사, 게임 제작업체, 프레젠테이션 제작업체, 애니메이션 작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건설, 영화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및 각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계획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고용은 증가될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SF 영화의 100%가 그리고 SF 영화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한 효과가 요구되는 모든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다양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자격 검정에 따른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지금 2018년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2019년 일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연초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 일정은 4회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필기 일정과 실기 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접수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6시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인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검정 비용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필기시험은 11,9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23,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되는 그런 양식은 일단은 이제 일반 PC 또는 매킨토시 중에서 저희가 디자인 관련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목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시험 과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저희가 이제 도표로서 알려드릴 텐데 필기시험 과목은요. 일단 산업 디자인 일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 및 도법, 그 다음에 디자인 재료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분류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택일령의 과정에서는 60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60분의 문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기시험은 작업형이 되고요. 4시간 내외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것들이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큐넷 사이트에서 접근을 하셔갖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 응시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표 응시, 합격 조회 등의 시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그인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쉽게 시험에 접수하시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 내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출제 기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12월 31일 출제 기준에서 뭐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출제 기준들을 저희가 다운받고 한번 알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디자인 일반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그리고 디자인사,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자, 디자인의 개요에 따른 내용들은 디자인 일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디자인사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 과목에서는 디자인과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서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 다음 색채에서는 색의 기본 원리, 색의 혼합 및 색의 표시 방법, 색의 지각적인 효과 및 감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색채 조화, 그리고 제도 일반, 평면도법, 투상도법, 투시도법, 재료 일반, 종이재료, 디자인 표현재료, 채색재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재료 일반, 공업재료 일반, 도장재료 일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에 의해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응용 디자인,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던 산업 디자인 일반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PDF로서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필기 과정에서는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교구로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문항을 중간중간 넣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단조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쉽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 디자인 일반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산업 디자인의 일반 과목들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매번 시험 출제 비율이 항상 10문제 정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일반 과목을 제일 첨부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의미, 성립, 조건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제일 먼저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데지근 아래에서 유래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데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디자인은 목적에 맞는 조형 과정의 일관적인 계획이다. 즉 조형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목적에 맞는 조형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이다. 이를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포괄적인 의미로는 디자인은 인간의 정신적인 생각을
구초화시키는 작업이라는 뜻으로 제품을 계획, 구상, 도안을 설계하는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적인 뜻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적인 뜻으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다, 설계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복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물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2일 날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미의 창조를 통한 대중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 이는 이제 저희가 보통 다음 단원에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신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에 대한 내용들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아이디어의 전개다. 이는 독창성을 의미하게 되죠. 다는 인간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라는 하나의 그림, 모형 등을 전개시키는 계획 및 설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2013년 10월 12일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는 이게 문항이 좀 틀린 부분인데 저희가 첫 번째 예시로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다 문항이 지금 답이라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인간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에 대한 문항으로 지금 답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에 있어서 갖춰야 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10월 12일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신미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실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따른 성립 내용들을 이유 과정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발달의 근원을 보게 되면 고대인들이 생활 속에 수렵이라든지 사냥 등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지혜를 만들면서 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후에 분업화와 예술로서 문을 두들기면서 18세기 이후에 봉건사회에서 탈출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후 동력기 개발의 산업혁명은 수공예의 한계를 넘어서 대량 생산이라는 근대 디자인으로서의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근대 디자인 운동 이후에 근대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디자인의 과정은 욕구 과정과 그 다음에 조형 과정, 재료 과정과 기술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욕구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필요가 생겨서 욕구가 생기는 단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형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자재라든지 제작 방법, 색채, 재료 등 세밀한 계획을 가시적으로 작성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욕구에 따른 형태를 부여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과정은 지식과 경험으로 재료의 성질, 특성 등을 필요한 단계가 바로 재료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기술 과정은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주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디자인 과정에서는 일단 욕구 과정,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 관련된 내용들에 따른 서술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항이 이게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하시게 되면 사지선다형에 대한 이런 대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 자, 디자인의 조건은 정말 중요하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디자인,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굿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디자인을 통해서 충족하는 그런 조건을 바로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잘 충족된 내용들을 저희가 굿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굿 디자인에 대한 이런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바로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험 문항으로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4가지로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디자인 과정, 욕구 과정,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디자인의 지금처럼의 과정과 디자인의 조건을 보게 되면 디자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한 목적성이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 목적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성과 실용성이 가장 중요시되며, 한 목적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주로 이성의 작용이나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지금처럼 실용성과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한 목적성 부분이 되는 거죠. 신미성이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에서의 미는 개인차보다는 대중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과 예술작품 간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의 신미성은 어떤 공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대중에게 허용된 범위에서 개성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신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의식으로서의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 등의 공약수적인 미이며, 즉 어떤 특별한 상식에 의한 미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토대로 한 상식에 의한 미가 바로 신미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어떤 공약수적인 미의 가치가 신미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디자이너는 이를 추출해서 대중들에게 알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미성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이다. 자, 이렇게 문항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맞는 문항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창성. 자, 독창성은 저희가 이제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 그 다음에 합리성, 이렇게 4가지 문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창성이야말로 디자인에 최종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리디자인이라고 하며, 모방이 아닌 창조적인 역할을 바로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 그 다음에 재료, 노동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장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업화된 디자인의 역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서성이라고 하게 되면 4대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4가지 요건들을 잘 조화하는 역할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2013년 4월 14일 날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용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조건은 당연히 한 목적성이 되겠죠. 나번에 해당되는 문항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분류는 일단 평면적으로 2차원, 입체는 3차원, 공간은 4차원 디자인으로 나뉘어지며,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시각 디자인은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품 디자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품이나 도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도구의 인간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되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과의 조화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구분을 한번 시켜보면 2차원 디자인, 그리고 3차원 디자인, 4차원 디자인으로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시각 디자인 파트에서 일단 4차원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4차원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상 디자인, 그리고 가상 현실 디자인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차원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구매 시점 광고 디자인, 그리고 포장 디자인, 2차원 디자인은 사인 심벌 디자인, 타이포, 포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IP, 코어포레이트 아이덴티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제품 디자인의 2차원 디자인은 텍스타일 디자인, 벽지 디자인, 타피스트리 디자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그리고 3차원 디자인은 실제로 이제 입체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구 디자인, 용기 디자인, 패션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에 포함이 되고요. 환경 디자인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점포 디자인, 조경 디자인까지는 입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포함되게 되면 그러면 스트리트 퍼니처,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출제 경향이 가장 높은 시각 디자인 파트부터 한번 알아보게 되면 시각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 간의 기호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으며 단순히 미적인 가치만이 아니고 감각을 표현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생물과 생물, 그리고 자연과 자연 등의 심리적인 전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글씨, 그림뿐 아니라 현재는 멀티미디어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멀티미디어는 저희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4차원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각의 시각 디자인 파트들을 분류 한번 해보면 자, 제일 먼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구성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글자체, 크기, 여백 등을 조절하여서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구성하는 표현 기술로서 목적에 합당하며 만들기 쉽고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타이포그래피는 기존에 있던 글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레터링은 글자를 도안하는 것들을 저희가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시각화를 위해서 문자를 그리는 것, 그려진 문자를 말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려진 문자를 가지고 저희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표현하는 것, 문자 자체를 그리는 것을 저희가 레터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레터링은 문자에 의해서 성립되는 언어 본래의 의무뿐만 아니라 조형이나 색채에 의해 보다 풍부한 정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토리얼 디자인, 이 부분은 이제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소형 인쇄물에 시각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서적이라든지 잡지, 신문, 광고 디자인 등을 편집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림과 글씨들을 읽기 쉽게 배치하는 디자인 의미하게 되고요. 편집 디자인, 출판 디자인이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출제해 드렸습니다. 자, 잡지 광고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잡지 광고는 이제 저희가 상세적인 내용들은 다음 단원에서 배울 텐데요. 바로 편집 디자인의 하나의 종류가 되고요. 자, 잡지 광고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가 기사 중 광고라는 것이 있고요. 나 스폿 광고, 다 표지 일면 광고, 라 목차면 광고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그런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스폿 광고가 되는 거죠. 스폿 광고는 이제 중간 광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TV 광고 형식에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진행되는 광고를 바로 스폿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은 그래픽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픽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그래피코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글씨를 쓰다, 도시와 도식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주로 인쇄기술에 대량 복제되는 평면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포스터, 신문, 잡지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통계, 직접 우편 광고, 이걸 보통 저희가 브로셔라고 하죠. 등을 인쇄 매체로 제작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픽,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면적인 디자인이다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저희가 광고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체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실제로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업 선전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매체도 굉장히 다양하죠.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오개, 교통, DM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개인적, 암시적, 운전자에게 호소하는 특징이 있는 광고는 어떤 것이 될까요? 가 텔레비전 광고, 나 신문 광고, 다 라디오 광고, 라 DM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 암시적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운전자라고 하게 되면 명확해지죠. 운전자한테 신문 광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텔레비전 광고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디오 광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광고들을 모두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 디자인을 모두 상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의미상의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품 판초, 그 다음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죠.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업 디자인은 실제로 문제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자,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죠.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넓은 의미로는 회화라든지 사진을 비롯해서 도표, 도형, 문자 이외의 것을 시각화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고요. 좁은 의미로는 이제 핸드 드로잉에 의한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자, 카툰이라는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툰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풍자화나 만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주로 사회나 정치, 풍자를 비롯해서 일상생활의 유머 그리고 넌센스 등의 소재로 하여서 웃음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카툰이라고 하고요. 자, 캐리커처라고 하게 되면 인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살이라든지 유머, 풍자 등을 효과를 살려서 그린 이태리어로 과장하다라는 그런 유래된 말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을 포착해서 그리면서 작가의 드로잉 능력과 관찰력, 상상력 등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캐릭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영화라든지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 보이고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컷이라고 하게 되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사용되는 작은 그림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다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정확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서술형의 문제들로 이렇게 생략된 기법을 표현하는
풍자화나 만화를 뜻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에 따른 이런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P. 자, 굉장히 중요하죠. CIP는 Corporate Identity Program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한 것으로 기업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는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기술 혁신과 판매망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와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시스템,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 그 다음에 CI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죠.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 로고와 마크, 시그니처, 픽토그램, 전용 색상, 전용 서체, 캐릭터 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은 사인이라든지 유니폼, 차량, 포장류, 각종 서식 등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실제로 비주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내용들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비주얼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카툰이라고 저희가 비엔스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비엔스는 저희가 이제 이런 작품들을 모아놓는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 자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분류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뭐 명확한 구분이라고 보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툰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자, 만화 형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카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쓰여지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카툰과 캐릭터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용어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카툰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상업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는 이게 상업화 됐을 때 실제로 의인화돼서 어떤 적용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캐릭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여지는 이런 컷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컷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리커처는 조금 다릅니다. 캐리커처는 명확한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캐리커처는 이렇게 과장된 인물을 보통 뜻하게 될 때, 저희가 캐리커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BS 자료에서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캐리커처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이제 과다하게 묘사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캐리커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I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CI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본 시스템 저희가 삼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SDI의 그런 CI 구조를 좀 알아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자, 로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로고라고 하게 되면 글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 로고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볼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거랑 대비해서 물론 로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그림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로고라고 심볼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이런 내용들을 자, 로고와 그런 심볼 마크가 결합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고요. 시그니처는 조금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형식들은 이렇게 결합되는 형식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결합될 수도 있고 우측에 결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단에 결합될 수도 있고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용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색상이라는 부분은 색상에 사용되는 색상 규정이 있죠. 색상 규정들을 저희가 전용 색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CI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된 타입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이걸 시그니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서체, 캐릭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기본 시스템에 캐릭터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응용 시스템에는 사인이라든지 적용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차량, 포장류, 각종 서식들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픽토그램이 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 픽토그램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처럼 픽토그램은 이런 그림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심볼보다도 더 약화시켜서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있죠. 화장실의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로비 위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사인물들을 만들 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런던 올림픽 2012년 픽토그램이 되는데 자,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봤더라도 지금처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더 비상식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픽토그램이 될 거고요. 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CI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죠. 자, CI의 기본적인 요건은 일단은 마인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시각적인 아이덴티티, 행동적인 아이덴티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CI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여기서 마인드, 아이덴티티 부분, 이 세 가지 요소 있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마크라고 되어 있던 심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심볼 디자인은 문자라든지 글자, 도형 등을 조합해서 단체나 기업, 회사 등의 이념이나 상징성을 가진 타 기관과 차별을 주어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류로는 일단은 이제 로고가 있고요. 픽토그램, 트레이드마크, 엠블럼 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픽토그램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복잡한 자료 등을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트레이드 마크는 주요 사용되는 상품 마크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CI, BI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자, 로고 타입은 회사 이름이고요. 코어포레이트 마크는 지금 회사나 기업을 상징하는 마크가 되는데 뭐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는 로고와 마크를 조합하여서 형태를 만드는 구조를 의미하게 되고요.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아니면 대회 등에 사용되는 휘장을 뜻할 때 저희가 엠블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13년 7월 21일 날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CIP란 문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경영 방침, 상품의 개발 전략, 제품 디자인 개발 정책, 자, 기업의 전략적인 이미지 통합, 바로 CI가 코어포레이트가 C가 통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각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통합한다. 이미지 통합 정책을 CI라는 의미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OP 디자인. POP 디자인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 상점에서 봤을 때 가격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을 고지할 때 쓰여지는 그런 기능이 POP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자, POP 디자인은 구매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의 광고를 뜻하는 것으로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스터나 조명, 스티커, 제품 안내, 행거, 가격보드 등이 있으며 상품을 포인트로 주목이라든지 흥미, 구매 욕구를 유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판매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20일 날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POP 광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구매자가 구입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의미한다. 맞죠? 소매점의 광고로서 매장에서의 소비자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다는 POP 광고 개념을 성립시킨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이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라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 행동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이미지 정보를 전달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 구매 시점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라번이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4월 14일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음 중 구매 시점 광고를 의미하는 용어는, 자, 이거는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POP, 패키지, DM, PR.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만 강의를 들어보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답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디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구매 충동을 자극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취급 시 보호,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하는 이제 제품의 수명이 길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장 디자인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7일 날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가번 문항을 한번 보게 되면 제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품의 형태, 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통 시 취급 및 보관의 특성을 고려한다. 시장 경제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죠. 라번의 문항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항을 한번 볼게요. 포장 디자인의 굿 디자인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굿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의 요건, 합목적성, 경제성,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충족된 디자인을 굿 디자인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것은 제품의 내부 구조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다른 회사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자, 일단은 가번이 틀렸죠. 제품의 내부 구조를 충실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제품의 어떤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맞긴 맞는데, 지금 나번과 다번과 라번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제품 디자인에서의 굿 디자인 요건과 거리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은 신미성과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으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더욱 활발해졌으며 3차원 디자인이 대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형태가 아름답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창조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품 디자인은 과학기술, 인간, 환경 등 공존하는 분야로서 생산 가능한 형태, 구조, 재료 등을 잘 선택하여 설계하며 인간과 자연의 매개 역할로서의 도구적인 장비가 된다는 거죠. 휴대용 전화기, 전기 믹서, 전자레인지 등 생활용품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그냥 3차원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디자인할 때 고려할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판매한다. 기능과 미적인 요소가 조화되게 한다. 유행을 고려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아름다운 색상을 최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답은 아무래도 지금 나번이 되겠죠. 기능과 미적인 요소가 조화되게 한다. 이게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그다음에 익스테리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인간 환경을 바람직하게 구축하는 생활 터전에 관해 디자인하는 것으로서 실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등 3, 4차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환경 문제가 중시됨에 따라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과 실외 디자인, 디스플레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하게 되면 공원, 가로수 및 광장 등에 설치된 의자, 휴지통, 재떨이, 수도, 전화박스, 안내판 등 5개의 생활환경에 맞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거리와 가구라는 합성어가 된다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주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취미, 가족 형태, 연령의 변화를 예상해서 계획한다. 나,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다. 다, 가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전통성을 먼저 재현한다. 자, 말이 안 되죠. 라번의 문항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항을 한번 보게 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인간 문명의 조화가 목적인 디자인 분야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간 디자인 역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항 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경 디자인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인간 문명의 조화가 목적인 디자인 분야는, 이게 이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공간 디자인, 환경 디자인이 있더라도 공간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2013년 4월 14일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한번 볼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시그널, 사인, 심벌이라는 기호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디자인 분야는, 자, 이렇게 이걸 바로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문항이 꽤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풀 수 있는 문항이 있고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시 디자인에 대한 목적 중에서 교육적 기능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다, 신상품과 구상품에 대한 연관을 주지시킨다. 다, 타상품, 타상점, 타 브랜드와의 이미지 공통화를 꾀한다. 말이 안 되죠. 라번은 신상품의 소개, 그리고 상품의 사용법, 가치 등을 미리 알린다. 전시 디자인은 이제 이런 데에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해당 제품에 따른 이런 디스플레이 형식을 바로 신상품의 소개, 상품의 사용법, 가치 등을 미리 알리는데 바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디자인 일반 과정은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과정에 따른 이런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을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